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은 대략 3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즘은 늦게 결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일이 많아지겠죠. 그렇다면 40세에서 60세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경제적 압박 요인 중에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위험이 삼중과세입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세 가지 과세 항목은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삼중과세 고지서는 어떤 항목을 말하는 걸까요? 또 어차피 받게 될 고지서라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고령의 부모는 생활비와 의료비가 가장 부담이 되는 문제죠. 그러므로 마음 편하게 일손을 내려놓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는 만큼 얼마 못 가서 고정소득은 끊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금소득이나 자녀들이 지원하는 약간의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의 부모와 어린 자녀들 사이에 끼어 있는 4050 세대는 경제적으로 어떤 걱정을 하게 될까요? 알고 있는 것과 할 줄 아는 게 다른 것처럼 적지 않은 4050 세대는 이 문제를 힘들어하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흘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삼중과세 고지서,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4050 세대의 멍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중과세 고지서,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4050 세대의 멍해. 첫 번째는 부모 의료비, 간병비, 생활비와 관련한 부모 봉양 고지서입니다. 매일경제에서 부모를 봉양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경험이 있는 4050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모 의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 의료비와 간병비가 가장 부담된다는 답변이 48.9%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 의료비 부담액도 상당한데요. 통계에 따르면 연간 100만 원 미만을 부담하는 자녀가 4.8%입니다. 반면에 1000만 원 이상 부담하는 자녀는 무려 48.2%를 차지하고 있었죠. 응답한 사람 1000명 중 482명이 부모 의료비로 연간 1000만 원 이상 지출한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5%는 3000만 원 이상을, 그리고 1억 원 이상 부담한 자녀도 2.4%를 차지하고 있었죠. 본업이 강사인 탓에 부모 의료비 부담액이 실제로 어느 정도 지출되는지 묻는 일이 많은데요. 제가 받았던 답변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분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00만 원 이내에서 지출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액은 늘어납니다. 그나마 자녀라도 많으면 n분의 1로 십시일반 의료비를 보탤 수 있지만 한 명이라면 부모 의료비를 자녀 홀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죠. 삼중과세 고지서,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4050 세대의 멍해. 두 번째는 어린 자녀 양육 및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고지서입니다. 10살 자녀를 둔 40대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에게 한 달 사교육비로 얼마를 지출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매월 투입되는 비용이 약 200만 원 정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한 과목당 평균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두세 개만 가르쳐도 1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더 가르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2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보다 사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중산층 가정이라고 해도 교육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2019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 5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522만 원, 중학교 646만 원, 고등학교 821만 원이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초등학교 월 평균 사교육비 43만 5천 원을 기준하면 직장 동료는 약 2.3배가량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셈이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동료는 맞벌이 부부로 연봉도 높기 때문에 200만 원의 사교육비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40대 초반에 있는 가정 모두가 가능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통계처럼
500만 원 이상 소득자라고 해도 사교육비로 소득 대비 40%를 지출하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삼중과세 고지서,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4050 세대의 멍해. 세 번째는 은퇴 후 40년을 위한 부부 노후 준비 고지서입니다. 부부 은퇴 준비 최고의 적은 자녀다. 잔인한 비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묻는 질문이 하나 있죠.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언제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대학 졸업 때까지입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까지 지원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28살에 취업하고 32에 결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축 가능 기간은 4년에 불과하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약 5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결혼정보업체 듀오 웨드에서 발표하는 결혼 비용과 비교할 때 2021년 기준으로 신랑이 부담해야 할 평균 금액의 약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받는 대출이고 또 하나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죠. 만에 하나 자녀들이 결혼 자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딸을 가진 부모는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 수 있지만 아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듀오웨드 자료처럼 아직은 신랑이 부담하는 결혼 비용이 61%로 신부 대비 1.5배가량 더 부담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알아서 결혼 자금을 해결하도록 외면하는 것이 부모로서 쉬운 일일까요? 이때 부모의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허물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비용이 부족한 자녀가 결혼할 때쯤 부모가 끌어쓸 수 있는 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적지 않은 부모들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대출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홀로선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결혼자금을 부모에게 되갚는 자녀도 흔치 않죠. 부모 입장에선 돌려받지 못하는 지출일 뿐 아니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노후자금이 허물어진 만큼 부부의 노후도 그만큼 불안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모 봉양, 자녀 양육 및 지원, 그리고 노후 준비는 4050 세대가 외면하기 어려운 당면 문제입니다. 빠르면 40대, 늦어도 65세 언저리엔 현실이 되고 말죠. 물론 4050 세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다수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제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공통 분모가 돈 문제인 만큼 재무 설계의 중요성을 하루라도 빨리 인지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재무 설계를 받아야 하는 적기가 언제일까요? 저마다 생각의 관점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재무 설계 시점은 취업 후 첫 급여를 받은 다음 취업 후 3 내지 5년 주기로 다가오는 승진 시점, 40세에 들어선 직후, 50세에 들어선 직후, 임금 피크 돌입 시점, 마지막으로 퇴직하기 1년 전입니다. 물론 해당 시점별 재무 설계 포인트도 달라지겠죠. 취업 후엔 미래 비전이 들어간 인생 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중에서 결혼 계획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겠죠. 승진 시점은 연봉이 오르고 자녀 교육과 관련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40대는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노후 준비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만큼 교육과 노후 준비라는 양대 축의 균형을 맞추는 냉철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50대는 은퇴 준비 또는 퇴사가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인생 2막 초점을 맞춘 설계가 핵심이겠죠. 그리고 은퇴하기 1년 전에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1년 후엔 인생 2막 실전이 다가오니까요. 참고로 각각의 재무 설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돈으로만 국한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재무 설계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삼중과세 고지서,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4050 세대의 멍해를 알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부담 요소 중에서 이미 지나간 일도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를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고민해 주십시오. 더 나은 미래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맙시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